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성계 블록체인 토크의 김은혜입니다. 자, 일단 최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블록체인이 곧 암호화폐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기만 합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더욱더 상세하고 심도 있는 내용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는 블록체인 관련돼서 더욱더 상세한 내용들 쌓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블록체인 자문위원이신 김성기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신뢰성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비잔티움 장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있었다. 그 문제를 풀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비잔티움 장군을 풀어내는 방법론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잔티움 장군에 대한 부분으로 좀 쉽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블록체인이 신뢰성을 얻는 과정에 이어서 오늘 신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파생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 응답성, 신뢰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것은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김성기 전문가의 블록체인 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이제 5번째의 시간이 되었네요. 이전에 이제 4번째 강의에서는 그 비잔티움 장군 문제가 느닷없이 나와서 좀 놀라셨을 텐데, 블록체인이 신뢰 있다, 블록체인을 통하면은 신뢰 있는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델의 근거가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신뢰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 연결고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셨을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POW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잔티움 장군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라는 단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51% 공격, 혹은 시간에 대한 문제, 빠른 응답성.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또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파생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파생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 응답성, 신뢰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 이 블록체인으로 신뢰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그런 다양한 모형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다루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해하는 자리가 다양한 그 암호화폐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합의 모형, 신뢰에 대한 모형들이 어떤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리일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일부분은 자의적인 해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을 위주로 담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근데 그 직관적인 비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하기 쉽도록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제 오늘은 가볍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 자체를 이제 POW 비잔티움 문제 때문에 POW 공부했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의 강의와 다르게 단순하게 그냥 장점, 단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또 앞으로 이 비잔티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의 신뢰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한 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고, 분산된 작업을 통해 가지고 무결성, 신뢰성, 그래서 솔루션을 찾는 문제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을 거고, 합의 알고리즘 문제다. 합의 알고리즘 POW고 그것이 바로 작업 증명이고,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만으로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설명드렸죠. 신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인센티브를 보상을 받으니까 그거의 보상이 없으면 블록체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것은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다양한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P로 시작하는 게 많죠. 저 P가 바로 prove고요. O가 이제 ove예요. 그러니까 prove of work, prove of stake. 그 다음에 이제 저 D는 delegated예요. 그래서 뭐냐면 위임됐다, 위임된. 그러니까 S는 스테이크 이제 이거 스테이크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스테이크 이렇게 고기 먹는 그거 아니고요. 이걸 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분. 이거 이제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스테이크고요. 이제 W는 여러분들 아셨죠? 워크, 스테이크. 이게 D는 이제 delegated. 그다음에 이제 뭐 POI는 이제 important라고 해서 이제 중요도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authority라고 해서 이제 뭐 증명 인증 기반으로 한다든지, 뭐 모델들은 다양합니다. 뭐 power specification and 뭐 stake, 뭐 hyper 디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합의 로직을 만들고 합의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생각했었던 모델인데요. 뭐 이런 모델 말고도 뭐 엄청 많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컨센서스 알고리즘 문제거든요. 합의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은 뭐죠? 비잔티움 문제 해결 알고리즘. 그럼 비잔티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죠? 신뢰 문제를 다루는 알고리즘. 신뢰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신 거고요. 근데 그 신뢰를 합의하는 데 있어서 이 신뢰한 모형은 이 모델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OW지만 프라이빗일 수도 있고요. POW이지만 퍼블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몇몇만 합의할 수도 있고요. 특정 조건에 맞는 단체만 합의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합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참여에 대한 방법인데요. 누구나 참여를 하고 누구나 보상을 받게 하겠다. 아니다. 특정한 집단만 참여하고 특정한 집단만 운영하고 특정한 집단만 인센티브를 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센티브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는 거의 중앙처럼 관리해서 쓰되 블록체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만 가지고 신뢰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 모델과 참여 모델이라는 겁니다.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이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이용할 것인가, 특정 개인, 개별적인 존재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익명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것인가. 그 문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뢰를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합의 모델들이 존재하는지 좀 더 제대로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해서 이 벌세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POW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이제 다 아시죠? 해시파워 쓴다. 연산을 통해서, 연산 에너지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 POW 하는 행위로 보상받겠다. 장점은 이게 이제 안정성이 높아요. 비트코인이 어떤 안전한 자산,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신뢰 문제를 깬다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미 팬덤을 형성했거든요. 51%의 공격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그 이론의 문제에 맞춰가지고 다 제시하고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쓰여진 것인데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제 이전의 블록체인 모델에서 얘기하는 그 안정성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연산을 POW 방식을 많이 썼기 때문에 대다수의 코인들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전에 나와 있는 코인의 대다수는
이런 어떤 POW 기반으로 대다수가 만들었어요. 그 만들기가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소스코드가 다 공개돼 있었어요. 누구나가 쓸 수 있게끔. 갖다가 써가지고 내가 만들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떠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분리해서 만드는 거에서 이제 포크를 했다, 뭐 세그윗을 했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제가 이전 강의에도 비트코인에다가 달러를 받는다, 달러로 비트코인을 찍었다 하더라도 결국 도덕적 해이는 나올 수 있고 결국 그 해이 중에 하나가 포크고 하나가 세그윗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약점을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디지털 공학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신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회공학도 중요하다, 사회과학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또 이 POW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암호화폐의 생태계로 발전하면서 블록체인의 모델들이 다변화돼서 우리의 신뢰 모형을 다르게 해석되고 더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거를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POW 방법론은 지금의 이 비잔티움 장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합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단점이 좀 있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 막 채굴기 막 마이닝 뭐 일한다고 뭐 그래픽 카드도 뭐 사고 싶은데 사지도 못하고 실제로 컴퓨터를 연산을 통해 가지고 뭐 작업하는 그래픽 카드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막 진짜 풍기가 돼 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되게 위험한 어떤 시기를 맞았었잖아요. 막 값도 막 2배 이상 뜨고 말도 안 됐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보상 때문이에요. 이거 빨리 마이닝을 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보상을 받겠다는 심리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 보상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막 사고 잔뜩 사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이제 아까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이전 강의에 설명드렸죠. 뭐 0이 몇 개 되는지 찾는다, 뭐 넌스를 찾는다 해가지고 그 블럭이 체인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이제 값을 찾는 걸 했는데, 그 찾아주는 걸 누가 해주냐 해서 제가 CPU가 있다, GPU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에이직입니다. 원래 전문가들은 저거 이제 에이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터넷이나 많은 글들은 저걸 아식 장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저 에이직 그 칩이거든요. 저 칩이에요. 저걸 이제 비메모리 칩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삼성에서 만드는 거 이제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이제 CPU나 GPU 이런 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 세계에서 이 미국이 독식을 해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대만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만, 뭐 그래도 이제 그 원론적으로 이제 옛날에 뭐 IBM이나 뭐 유명한 회사들이 이제 저 칩을 했었죠. 뭐 선에서도 했었고, 스팍에 들어가는 리스크 칩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이제 CPU. 옛날에는 이제 퀄컴 컵도 쓰는데 이제 그 안에 코어 기술이 있어요. 그 CPU 같은 거. 이제 그 CPU 칩이 이제 리스크 칩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PC에서 사용하는 건 이제 시스크 칩 그러는데요. 약간 이제 리스크 칩은 이제 연산을 몇 개를 합쳐가지고 더 빠르게 전기 더 덜 쓰게 만든 그런 칩이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칩을 만드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되게 고도화되어 있는 어떤 설계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고집적화된 기술 기반으로 만든 칩이 있는데, 저거를 그 암호를 저 연산을 해가지고 저 암호를 해석하고 저 코드를 풀어내는 거에만 특화시킨 칩이 있어요. 그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채굴 장비를 만든 것도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지안, 중국의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채굴 장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기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기세 엄청 비싸요. 뭐 킬로와트당 뭐 300원, 400원 저기 가정에서 좀 많이 오버해서 쓰게 되면 뭐 5, 600원 이렇게 올라가요. 비싸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 에너지도 낭비지만 환경 오염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우거나 뭐 에너지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태워서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 해 가지고 말이 많이 했어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조처럼 이제 공기를, 뜨거운 공기를 빼내고 이제 찬 공기를 이제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전용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채굴장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많이 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재료, 그러니까 생각이나 컨셉이 좋은 재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왜곡돼서 잘못 편승이 되면 이제 이런 단점과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탁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해가지고 이제 이게 스테이크, 예, 그 지분이라고 하는 지분을 가지고 증명하겠다. 연산을 가지고 증명을 하면 에너지나 자원 낭비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라고 판단을 하고 지분을 가지고 증명을 하겠다. 근데 이제 지분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참여자를 유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배당 주듯이 뭐 내가 지분 갖고 있으면 배당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중에서 뭐가 떨어지나 보죠. 그래서 어찌 됐건 에어드랍 이런 거 줘요. 이제 이거는 이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지분을, 왜냐면 내가 이 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는데 나한테 보상을 해주려면 그 보상이 지분의 크기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노드에 증명을 위임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노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 신뢰할 수 있다. 문제가 돼도 은행이 돈을 주니까 라고 판단하듯이 지분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되 그 지분을 보유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기다가 내가 조금 갖고 있는 지분을 그쪽에다가 태워요. 한쪽으로 몰아요.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있는, 걔는 신뢰할 수 있어. 그 노드는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고 거기에다 주면 그쪽에서 보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합의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그 이자를 이제 지분의 크기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에어드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드랍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자나 보상을 주기 위한 또 다른 어떤 그 뭐 토큰의 모델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여기 전기나 이런 거 소비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에너지 친화적이죠. 그래서 이제 자원 소비하는 게 별로 없고요. 뭐 이렇게 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또 네트워크를 많이 써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반이 많거든요. 네트워크를 좀 많이 이용해야 되는 어떤 자원 낭비 구간들도 있을 수 있다.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많이 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뭐 무료 웹하드 이런 거 보면은 그 트래픽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뭐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영화 공유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이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엄청 많이 먹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들어오는 정보보다도요. 그 영화 콘텐츠나 이런 거 뭐 주고받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자원 소비가 큰데 이 POS가 그 네트워크 자원 소비를 좀 높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분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 POS에서부터 제대로 분산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왜냐면 저건 팬덤도 있어야 되죠. 저 방법은 비트코인 빼고는 다른 코인에서 성공적으로 한다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지분을 확보하면 내가 증명에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 지분을 독식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저 지분이 많아. 저 지분을 다 확보해서 내가 그 증명에 참여하면 내가 에어드랍 이자 많이 받으니까, 내 보상 많이 받으니까 내가 저 지분을 확 많이 갖고 있어야겠네. 의도적으로 지분을 착취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분 쏠림 문제, 이 지분 쏠림 문제가 생기면 지분이 쏠려 있는 노드와 합의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고 공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약점으로 작용해서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라는 모델이 이제 그런 약점이 있다면 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민주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를 하되 랜덤하게 합의를 하거나 증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포스가 있다면 이게 이제 뭐 직접 민주주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회 뭐 간접 민주주의 해가지고 디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D가 바로 델리게이티드, 위임된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한 거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역 현안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사회 문제를 뭐 거기 법안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투표를 해 가지고 누군가 선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투표를 해서 선출한 거예요. 지분을 갖고 있는 노드들 중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각 나라별로 다양한 노드들을 합의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응답성 생각해야죠, 확장성 생각해야죠, 고민할 만한 수많은 서비스 모델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이게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적합한 모델에 가깝긴 해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모델로 많이 가려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는 이제 퀀텀 네오 스트라티스라고 해가지고 저기 대표적인 겁니다. 해시파워 불필요하다는 건 아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분을 담보로 하지만 이제 진정한 어떤 탈중앙화를 이뤄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분이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드가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노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네트워크적인 배경들도 있고 운영에 대한 모델에 대한 배경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보안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이 이제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도 모든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어 라고 판단하고 이 디포스라는 방법론으로 나온 건데 이게 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팀과 이오스죠. 원래 이오스나 스팀 만든 그 댄 라이머라는 그 파운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오스 그 이더리움 쪽에서 그 개발을 하다가 비탈릭하고 개발을 하다가 나는 이 방법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나는 거부할래. 내 방법론이 따로 있어 하고 나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이 상당히 좀 현실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 방법론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응용력이 좀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규모 참여도 가능하고 대규모 참여도 가능하고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디포스 방법론이. 근데 이제 이것도 델리게이티드잖아요. 어찌됐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많던 적던 지분의 위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위임된 지분을 갖고 있는 노드라는 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 디도스처럼 서비스 거부를 위한 공격을 할 수도 있죠. 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와 있는 또 다른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상적으로 현실 세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발전하는데 이게 불과 뭐 몇 년이 안 됐어요. 이 발전하는 모델로 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계속 지금도 이제 뭐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탈중화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진정한 탈중화가 아니야. 그래서 뭐 댄라이머와 뭐 비탈릭 뭐 논쟁도 하고요. 뭐 트위터에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요. 자, 이 시장의 어떤 모델들은 아직까지는 뭐 누가 답이다,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되게 논쟁도 치열하고 뭐 뜨거운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책점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 간 거래, 이제 스위프트망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은행 간은 이제 은행 거래를 하는데요. 우리 스위프트망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이제 은행 간 거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뭐 북한을 제재한다 그러면은 이 스위프트망에서 통신하지 못하도록 그 특정 노드를 막아버리면 그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글로벌 금융망을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스위프트망을 쓰지 않는 금융기관은 또 제재가 되지 않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스위프트망 자체가 응답성이 좀 느리고 또 그것이 이제 거래에 대해서 투명성이나 보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환율 문제나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스위프트망을 운영하는데 뭐 3일이 걸려서 뭐 결제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은 물건을 팔고 할 때 이제 여신을 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뭐 TT로 한다, LC로 한다 뭐 그래요. 무역을 하게 되면 그럼 신용장이라는 걸 발행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미리 받고 보낼 거냐? 아니면 보낸 다음에 뭐 송장이 나와서 뭐 저기 이제 화물이 이제 도착됐다는 게 확인돼 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뭐 돈을 받을 거냐, 뭐 LC를 열 거냐. 그러니까 믿을 만한 나라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LC 많이 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뭐 모르는 나라, 뭐 좀 가난한 나라 이러면은 돈을 제때 못 받을 걸 걱정해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미리 다 넣어놓은 거 확인하고 보낼게 하는 뭐 TT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신을 여는 데 있어서 이 망의 신뢰성 되게 중요한데 그 응답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망이 필요한데 그 네트워크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뭐 수십 년간 만들어지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미 깔려 있는 구조기 때문에 개선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겠다고 이제 리플이라는 게 또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IBM에서 이제 하이퍼레저라는 게 나오는데 저기 이제 저기 프랙티스의 P가 그래서 이제 저거 BFT 보면 B가 왠지 좀 뭔가 와닿지 않나요? 저게 이제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 잠금 문제예요. 폴트는 문제니까. 비잔티움 문제 폴트를 증명하겠다는 거, 신뢰 있게. 그게 저희 톨레런트예요. 그래서 저 문제를 그 어떤 증명해내는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만 증명하는 방법을 하면
리워드, 보상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블록체인 자체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나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장점은 이제 응답성이 빠르고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지정해가지고 그 검증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걸 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나 이 개방되고 공개되어 있는 어떤 신뢰나 투명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암호화폐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이것만의 블록체인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거 중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완전한 중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신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깨지만 못한다면 이건 블록체인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더 의도적으로 특정한 집단이나 그룹을 형성해서 합의를 한다는 어떤 이익화될 가능성이 커요. 이익 집단화될 가능성도 고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거래 모델이나 재료가 존재를 한다면 그것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참여에 대한 차별을 유도할지도 모르는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체와 이익을 유지하는 모델이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쓰임새가 거기에 적합한 모델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쓰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데 무조건 비트코인의 모델이나 블록체인의 모델이 이더리움 모델한다고 차용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 좋지만 실제로 그것을 차용했다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모델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 대표 코인이 뭐 아이콘이라는데 뭐 혹자들은 아니 뭐 트랜잭션이 뭐 하루에 뭐 100개밖에도 안 되는데 무슨 뭐 대표 코인이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제 이게 국내에서는 이제 뭐 ICO라고 하는 해외 뭐 거래소나 국내에 뭐 많이 상장을 해서 뭐 거래가 초기에 많이 됐지만 이제 원하는 목표를 아직까지 다 이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약점도 많고 또 리스크한 구간도 꽤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루프 체인이라고 해서 이 파이썬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이제 뭐 C, C++, 뭐 어셈블리 이런 언어도 있고 자바 뭐 이런 언어도 있는데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나 뭐 전 세계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학습을 하면 이 파이썬 많이 배우거든요. 이게 진입 장벽이 많지 않아요. 그냥 쉬워요. 생각보다. 좀 쓰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크롤링이라고 해서 웹사이트를 이제 긁어내거나 무차별 인증을 해가지고 뭐 공격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애플에서는 기본 기능으로 탑재하는데 이제 MS에서는 기본 기능 탑재 안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어찌됐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원래 이 아이콘은 예전에 나와 있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처음엔 약간 프라이빗한 성격으로 얘기하다가 하이퍼리즈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뭐 LFT에게다가 뭐 LFT 더하기 뭐 디포스를 해가지고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변질이 된 게 아니라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의 약점들이 있어서 그거 좀 바꿔야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이퍼레저의 모델과 좀 비슷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램파드가 만든 알고리즘 중에 팍소스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분산 네트워크에서 신뢰를 말하는 알고리즘. 그게 이제 노드를 하나의 단계, 비동기적인 관점에서 한 단계의 비잔티움 노드를 이용해가지고 처리하는 모델이었어요. 이게 이제 하이퍼레저도 비슷한데 하이퍼레저는 이 구간을 2단계, 3단계, 4단계도 둘 수 있어요. 왜냐면 저것도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놓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단계를 놓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물류에서 보면은 식별 단계, 인증 단계, 뭐 거래 단계, 뭐 등록 단계 이런 단계들을 통해 가지고 비잔티움 노드를 둬서 그 합의를 하겠다는 모델인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탱가로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개선을 한 검증 모델인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미 검증이 돼서 있었던 모델을 이제 1단계에서 끝나는 모델을 이제 2단계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나온 모델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랭귀지의 수단이 이제 파이썬이라는 어떤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확장성 측면, 이제 이거 자체를 활용하고 가공하는 측면에서 그 어떤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관계가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솔직히 파이썬은 솔직히 그 뭐 운영하는 모델에서 많이 쓰는 모델은 아니에요. 실은 뭐 C++이나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 모델들은
참여자들도 많고 전 세계 개발자들도 워낙 많아서 하고 있지만 파이썬을 기반으로 개발했었던 플랫폼들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연습용 제품들 많았어요. 연습을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할 때 많이 쓰던 어떤 언어긴 하는데 뭐 특정한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특정한 유틸리티로는 썼는데 이런 어떤 메인넷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코어 기술로 쓴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알고리즘적이고 너무 소프트웨어 의존적인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 이 시기에 대한 문제들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모델로 확장하려면 그 확장성 있는 모델을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혹자들은 그것이 이제 많은 단점을 노출할 것이다 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검증 단계나 확장성이 이제 필요하고 너무 알고리즘에 좀 의존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몇 가지 다른 많은 어떤 블록체인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회사들이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 다양한 참여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모델의 약점을 개선해서 새로운 모델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GMB라는 골든 블로커에서 만든 GMB라고 하는 팝스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Proof of Power Specification and Stake예요. 뭔가 느낌이 오죠. POW와 POS를 살짝 섞어 놓은 것 같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허가 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 매뉴얼 보니까 특허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연산을 통해서 비잔티움 문제 해결하고 이제 증명하고 뭐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관계형이다. 관계형이라는 얘기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POW의 성격을 좀 가져왔는데 이제 그걸 절묘하게 하이브리드처럼 엮은 거죠. 그러니까 특허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서는 이게 특허가 작년에 이제 나왔으니까 아마 국내에서도 보면은 가장 먼저 이게 이제 오픈됐지만 이제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어떤 참여하는 일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시 파워라고 하는 그 POW의 개념과 이 지분이라는 모형에 대한 결합을 절묘하게 해서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모델로는 이제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단점은 뭐든지 시장은 초기에 진입하는 단계에서의 모델들은 검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모델이니까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학 분석으로 본다면 이제 위기이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모델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서 좀 기존에 있던 단점들을 극복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저 위임 지분 문제도 지분이 쏠리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격을 당하고 이제 보안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아니다. 그래서 저 탈중앙화된 모델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게 현실 세계에 그나마 가장 적합한 모델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렇게 했다고 해서 솔직히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 네트워크 체인을 이미대로 뭐 조작하거나 그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 이오스 재단에서 약간 도덕적인 문제들 나와가지고 안 좋은 기사들도 나온 것들이 지금 미디어에 나오기도 했지만 개념이나 생각만 놓고 볼 때는 나름대로 현실 세계에 좀 더 적합한 모델이다. 그래서 저런 모델을 좀 이용하고 활용을 해서 더 적합한 모델로 만들겠다. 응답성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것이 단순 지분이 아니라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신뢰성 자체만 가지고 더 접근할 수 있는 순수하게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블록체인은 뭐예요? 블록체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용하는 경제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공공재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사회 시스템에서 약간 의도적으로 독과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제성 재료도 있죠. 경제재 중에. 그게 바로 클럽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클럽재가 이제 컨소시엄재예요. 컨소시엄처럼 엮인 재료예요. 경제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한전이라든지 도로교통공사라든지 이게 클럽재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공공재라는 거는 뭐냐면 고속도로 깔 때 이 공공재는 어찌됐건 정부에서 발주를 내야 되거든요. 여기를 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다 밀고 뭐 특정한 단지를 조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가는데 오버헤드가 들어가는 자본이죠. 사회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SOC라고 부르는 건데 그 SOC 구간에 공공재가 있는 건데 아니 블록체인의 이 네트워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개방된 공간에 들어가려면 공공재의 성격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공공재의 성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운영 모델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가장 적합한 디포스 모델을 좀 더 차용해서 이 노드의 운영 모델을 신뢰성 있게 이끌어내는 모델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모파스의 그 모델이고요. 하이퍼 디포스라고 해서 이 모델들은 이 보안성을 높인, 그러니까 보안 문제 항상 심각하죠. 보안은 블록체인과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안정성 관점도 있겠지만 보안의 관점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참여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참여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한된 그러니까 한정판 같은 게 있잖아요. 딱 특정한 것까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딱 찍어내는 거, 좀 독보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 한정적으로 판매되는 거.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하지만 한정판이니까 더 이상의 개입은 어렵고 그렇다고 이제 자율적으로 못 사지는 않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건은 나오지만 뭐 누구나가 다 살 수는 있지만 너무 비싸고 또 그 가격도 높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려면 충분히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누구나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사지지도 않는 모델. 그래서 이제 자율 참여 한계 곡선이라고 그런 모델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고 블록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 대비 효과, 그 ROI를 얼마나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모델들을 구축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ROI, 투자를 좀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공공재 모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블록체인이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합의와 신뢰 모형의 예를 쓰면 훨씬 더 나은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구현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단점은 또 초기 모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 나왔던 1, 2년 전에 나왔던 모델보다는 물론 기간은 짧지만 또 이제 막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란 과정은 반드시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형태의 합의 모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합의 모형은요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신뢰를 바라기 위해서 이 신뢰 모형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오로지 저것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신뢰를 하기 위한 다양한 신뢰 모형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쓸 수 있고 우리가 손에 잡히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정말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델들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도 계속 진일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합의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뭐 POI, POA, 그다음에 POB, 뭐 POP. 이게 퓨리티는요. 이 그 청정 에너지, 클린한 어떤 그 뭐 이렇게 뭐 요즘 뭐 미세먼지 이런 거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청정하고 클린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좀 증명해 가지고 그 클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뭐 녹색 인증을 한다든지 뭐 녹색 바우처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를 하고 그 기여를 통해서 증명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녹색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뭐 그런 모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찾아보면 우리가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금 블록체인이 다양한 사회 문제 개선에 다양한 시각적 해석들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그런 해석과 생각에 대해서 많이들 무관심했죠. 근데 우리가 그걸 관심 있는 재료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 문제들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거는요. Z캐시나 G캐시. 거기서 이제 영지식 증명인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비잔티움 다루듯이 다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원자성을 입증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의 개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라는 자신을 제대로 식별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그걸 저 사람이 정말 그렇다라고 인증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존재하는가를 제대로 변질되지 않는 불변의 원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에 관련되어 있는 증명 문제인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영지식 증명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회를 개인의 정보에 민감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고 모든 걸 익명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서비스의 재화의 한계점이 있거든요. 서비스의 접근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필요로 한 구간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되게 은닉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네로라든지 버체트캐시는 자기가 거래했다는 사실에 대한 트랜잭션 정보를 아예 노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델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조세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재료가 다 좋을 수는 없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증명하는 모양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POW 방법, POS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소스 코드가 다 오픈돼서 엔지니어들이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 컴파일하고 뭐 빌드하고 뭐 디플로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뭐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뭐 이건 내가 만들었으니 뭐 내가 포팅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막 자꾸 막 꼬시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입증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증명을 단순히 뭘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쓰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이거를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내면적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좋은 재료로 이것이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양성화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이걸 음성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양성화를 해서 제대로 거기에 맞는 시선으로 이 시장과 사회에 제대로 공공선을 이룰 수 있도록 활용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신뢰에 대한 다양한 참여 모델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설명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뭐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퍼블릭은 이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프라이빗 컨소시엄 이렇게 그 참여 모형, 아까 전에 합의 모형이 있고 참여 모형인데 이게 참여 모형인데, 이제 퍼블릭은 대표적인 게 이제 POW, POS, 디포스가,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좀 혼돈되시죠? 이거는 되게 탈중앙제가 아닌데 왜 퍼블릭이냐? 이 참여에 제한이 없다라는 퍼블릭입니다. 예, 합의 모형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모델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뭐 응답성은 좀 늦는데 얘는 빨라요. 근데 이제 응답성은 프라이빗과 컨소시엄 체인에 비해서 늦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 간의 간격으로 늦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행히 이제 이 부분에서 빠른 거죠. 이 BFT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 비잔티움, 폴트, 톨레란트, 그래서 톨레란스 이 계열에서의 모델들인 건데, 대표적인 게 리플, 룹체인, 뭐 R3 CEV라고 해서 이제 은행권 글로벌 은행 간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은행 간 인증 모델이나 뭐 거래 문제를 풀겠다고 해서 이제 연합체가 형성됐고요. 하이퍼레저는 이제 IBM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 뭐 하이퍼레저 골드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골드체인 얼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쪽에 있는데, 뭐 퍼블릭이다, 프라이빗이다, 컨소시엄이다, 뭐 이걸 가지고 뭐 고민을 하고 뭐 얘기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들도 여기 보면은 다양한 모델도 여긴 발전 중이죠.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제대로 이제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기 보면 이제 모르는 용어 중에 샤딩,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덴 네트워크, 뭐 사이드 체인, 논리 체인 이런 얘기 나오죠. 다양한 솔루션으로.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이제 약점이 있잖아요. 퍼블릭이라는 재료가 누구나 참여가 되지만 누구나 참여를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약점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뭐 느리다, 아니면은 뭐 그걸 확장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연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이 이쪽으로 먼저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모델보다 이 모델이 먼저 이 시장에 더 오랫동안 출시가 됐고 먼저 더 많이 얘기됐고 더 많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어떤 시장이 많이 쏠려 있긴 해요. 그러나 이 시장은 다양한 재료들이 그 솔루션에 맞춰서 비즈니스는 이루어나가면서 다양한 모델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는 다양한 합의 모형과 다양한 참여 모델이 있어서 이것이 엔드 오어 엔드 오어 다양한 모델로 결합하고 이합집산을 해서 어떤 다양한 재료로 표현되고 쓰여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까 자율 참여를 한계하는 곡선인데요. 저기 왼쪽 보시면 우리 많이 보는 거 있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가격과 수량이 특정한 위치에서 만나면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이잖아요. 우리 경제학 배울 때 기회비용도 배우면서 이거 얘기 꼭 배우죠. 그리고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비경합성 하면서 경제재를 얘기할 때 항상 배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때 그 가격이 언제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듯이요.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신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 모델의 2차원적 관점이 3차원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떤 전문가들 중에는 이제 트릴레마 이런 거죠.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그 어떤 한쪽으로 쏠릴 수가 없는 문제. 그걸 이제 이솔레이션 트리니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 또 다른 말로 이제 트릴레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경제 관점에서 나오는 다양한 재료로 쓰였던 모델이에요. 뭐 거버넌스 측면적인 거 있고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모델 중에 뭐 코빗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정보 자산과 감사를 얘기하는 뭐 CIA라든지 CISA라든지 다양한 어떤 정보 보안 자산 관리 체계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에서 신뢰를 말하는 모형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2차원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복잡도를 이용하는 3차원 모델, 어떤 합의에 대한 크기와 구간을 가지고 하는 모델, 다양한 신뢰를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제안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모델들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다 만드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전 강의에도 제가 평화, 자유, 사랑 이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기술로 표현하는데 되게 어렵고 결국 그 신뢰의 문제를 기술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신뢰의 문제는 되게 추상적이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신뢰의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다양한 참여와 합의와 이런 모델들은 결국 타인, 사회, 관계, 그리고 기술과 시스템과 정보, 그리고 자신과 여러 환경에서의 신뢰를 다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1년처럼 고민하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 이후에 더 많은 또 합의 모형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시장은 우리 이제 여기 아이가 이제 이게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이 안에 앉잖아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참여 모델과 비잔티움 모델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셨을 건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사회가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이렇게 이루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블록체인을 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기 전문가님 오늘의 내용 블록체인 신뢰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뢰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풀어주셨는데 그 밖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블록체인에 대한 구분을 좀 해주셨는데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좀 나눈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성이 말씀을 해주셨던 신뢰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차이점은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퍼블릭에 참여를 하는 게 더 신뢰가 있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프라이빗이 신뢰할 수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화와 프라이빗은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블록체인에서 합의를 하는 모형이 프라이빗한 관점에서도 신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 Q&A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웜이라고 하는 장치가 네. 있잖아요. 그것도 블랙박스가 기록만 가능하고 읽기만 되고 그렇게 장치를 만들었으니까 변경이 안 되죠. 변경 안 네. 되죠.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프라이빗에 가지고 있는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메커니즘과 운영 모델을 갖는다면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의 관점은 그걸 단순하게 신뢰로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크기라든지 혹은 참여에 대한 어떤 제한에 대한 문제라든지 목적성이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목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신뢰 크기는 미묘하게 다른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가 저번에 뭐 제가 설명드릴 때 뭐 기상청을 바라보는 신뢰와 뭐 우리가 그 정보 자산을 신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신뢰는 감정의 크기잖아요. 그 감정의 크기를 디지털로 담으려는 노력 때문에 나오는 다양한 참여 모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거를 얘는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이해하자는 거죠. 차이로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다른 신뢰의 모형이 존재할 뿐 차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더욱더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을 말하다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김성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